코인 왕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되고 있는데 1% 상승이거든요. 크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가 반등을 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지금 턱걸이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넘어가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뚫려야 됩니다. 상단 시도를 오늘까지 3일차 해주고 있는데, 몸통 돌파 형태가 한 10분 안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크게 한 번 더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어요. 먼저 비트를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계속 못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단부에 있을 때 상단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승 1% 올라가면 1% 떨어지고 1% 가면 1% 떨어지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매하기 좋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하단에 왔으니까 상승을 좀 시도하는 건데, 이 상승을 시도해서 앞전 이 구간까지만 도달한다 그러면 돌파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데, 지금 몇 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종가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현재 여기보다는 여기에서 끝났으면은 돌파 마감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돌파를 못하고 근처에는 와주는데 실패가 돼서 끝날 가능성이 길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 상태로 계속 횡보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닥을 찍어주고 3일 동안의 반등이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 일주일 뭐 10일 이상 지속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 안에 갇혔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고전 중이다고 봐야 되거든요. 즉 하방을 다시 깨면서 흘러내릴 것인지, 아니면 상단 시도해주면서 위를 돌파해 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크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비트는 그렇게 좀 좋지 않다. 어제 알트코인들이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거의 약세기 때문에 지금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알트코인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게 피스 네트워크인데,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100%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데이터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게 이상하거든요, 구조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100원, 300, 210원, 100% 오른 자리를 계산해서 보니까 2월 달입니다. 2월 달. 올해 2월 자리까지 한 번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일주일이 걸린 게 아니고 단 하루 만에. 자, 지금 시장 강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저번에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한번 빵 터져버리면 이제 못 산다. 이런 거를 사고 싶어도 갖고 있었으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버렸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유한 사람의 영역이 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크로노스, 뭐 스페이스 아이디, 뭐 플로우 등 다수의 코인들이 강세를 많이 준비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한 400원 정도는 도달이 가능해 보여요. 현재 여기. 그래서 한 330원에서 많게는 350원짜리, 400원이 좀 안 되네요. 요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봉상 보게 되면 저항 맞고 스탑이 된 거지, 이게 돌파되고 나서 멈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는 뭐 350원까지 찍고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조정에 대한 부분이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분봉상 보게 되면 분봉도 나쁘지 않거든요. 1시간봉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봉에 대한, 주봉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코인들이 다수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이 세팅이 됐죠. 또 새로운 게 이제 뭐 빅타임 이런 코인들, 상단에 보면은 진짜 소외되었던, 아주 오래전부터 소외되었던 코인들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관심 있게 보자고 했었던 그 코인조차도,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반등이 잘 나왔거든요. 이게 장중에 지금 8% 종가로 마감은 됐지만 장중 10%가 넘어갔어요. 15.7%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하루 반등 치고는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비트코인도 보고
알트코인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못 살 텐데 알트가 상승을 해도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비트를 자꾸 보고 있으면 얘네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가 대장이 맞아. 이건 주도야. 주체가 이제 된다는 건데 이걸 개념으로 알트를 받아보면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도 얘네 급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었던 15% 안에 들어오는 강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15%가 뭐라 그랬죠? 비트 이더는 못 가도 알트가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범위. 예, 거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코인들이 그렇게 터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많이 못 갔거든요. 일부 코인들만 강세를 갖고, 대부분은 그냥 스테픈처럼 반등이 좀 나온 것 뿐이지, 크게 가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시장이 지속이 될 겁니다. 지속되는데 한 달 이상 지속이 될 거예요.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든지 중소형 코인들에 대한 전체 강세가 최소 50%에서 100% 이상을 넘겨주든지 그러면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계속 비트는 못 가고 이더리움도 쉬고 있는데 알트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이 개념 자체가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이번 시장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뜻을 모르실 겁니다. 과거 시장 데이터로 놓고 보면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이. 대장 못 가도 코인들이 막 빵빵 터지고 사실 뭐 보면은 오늘 빅타임이 오를 만한 근거가 있나요? 아침부터? 어제 안 가고 오늘 가는데? 맞잖아요. 라이브 피어도 갑자기 올라갈 만한 근거가 있나요? 뭐 썬더코어 이런 코인들이 갑자기 터질 만한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나? 대장들 못 가는데 이렇게 이제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회피를 할 겁니다. 그래도 날라가도 이더를 사든지 그게 나은데 알트코인을 쉽게 살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정반대. 이게 이제 반대인데 이게 뭐냐면 사이클 기준인데 비트 돌았고 메이저 코인들 갔고 그다음 메이저 간 다음에 이더 갔잖아요. 이더 가고 중소형들 이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다음에 테더 갈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온 겁니다. 1, 2, 3 다 끝났고 4번 왔어요. 4번에 왔는데 최종적으로 끝날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소형까지 올른다 그래서 바로 테더로 들어가지 않아요. 중소형까지 간 다음에 다시 비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이클이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시세를 줬다가 과연 비트로 다시 쏠릴 건지 테더로 쏠릴 건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시장이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끊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거 17년도부터 계산하게 되면은 이 사이클에 대한 유지가 지금 변함이 없거든요. 한 가지 변동사항이 나타났던 게 이쪽이죠. 비트 갈 때 이더가 같이 갔지 메이저가 같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메이저가 떴을 때는 지금처럼 중소형 시장이 왔을 때 발생했는데 어제 다 보셨나요? 중소형 코인들 다 뜰 때 XRP 날라갔어요? 아니면 막 솔라나가 날라갔나요? 뭐 한 3, 4%는 갔습니다. 1, 2% 가고. 근데 전혀 따라가질 못해요. 중소형 코인들보다 약세고 수급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강했던 시총 높았던 코인들이 이제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에 올라오고 있는 좀 무거웠던 체인링크조차도 이게 반등은 나왔지만 5%입니다. 5%인데 뭔가 돌파에 대한 5%가 아니고 그냥 반등이에요. 자, 약했죠. 솔라나도 마찬가지. XRP가 가장 약했습니다. XRP가 제일 약했고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양봉으로 따라하는 가고 있지만 타이틀 기준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강세 라인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림으로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트가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보다 알트가 커질 수 있는 포지션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하나 요거 둘 세 개라고 보면 얘가 이제 비트죠. 첫 번째 박스 비트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뭐 바닥이 뭐가 됐든 지금은 고점에 왔어요. 고점에 와서 박스 상단을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는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은데 3분의 1 정도 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고, 알트코인은 대부분 이제 모강 코인의 알트코인들이니까 소외받았던 코인들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비트 고점 이더 한 3분의 1 지점 알트 바닥인다라고 했을 때 알트가 이게 속도감이 가장 빠르거든요. 비트코인 못 따라옵니다. 속도만 따지면.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막 50% 가고 100% 터질 만한 사이클이 비트코인한테는 없거든요. 비트가 역사상 하루 만에 50%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없어요. 다 알트 쪽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면 지금 그림으로 정리했을 때 속도 면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간값, 박스에 있을 때 이 중간값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이 출발 안 했다는 직접적인 개념을 아마 좀 체감을 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검토해서 봤을 때 왜 저게 저쪽 밑에 달라붙어 있는지, 알트가 그냥 못 갔으니까, 상승이 못 됐다라는 이유보다는 기존에 3년 동안 못 갔다라는 기준보다는 전체 비율에 대한 구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알트코인들을 대상으로 비율 검토를 했을 때 이게 3%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코인들이 3%예요, 3%. 이 바닥부터 이만큼이 3%라고 가정하면 많이 올라온 코인들이 3%입니다. 오늘 터졌던 그 코인 있죠.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3% 범위 안에 속해 있어요. 퍼센테이지는 100%가 터졌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시장에 있는 흐름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쪽인데, 이쪽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많이 망설여질 겁니다. 쉽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러한 포인트가 나눠져 있다는 거 반드시 중간 점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